안녕하세요. 앵지유니버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실제로 로봇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실전 프로젝트 스팟플러스 ATS 프로젝트 강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기다리셨는데요. 지금까지 1단계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전체 구조는 이제 좀 이해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민들을 많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제어부터 AI, 시뮬레이션까지 하나로 엮는 2, 3단계 통합 실전 프로젝트 강의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배울 것이며 이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강의의 내용이 지금의 로봇 기술 트렌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기술 트렌드의 중심은 단연 AI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피지컬 AI죠. 지금까지의 AI가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그려주는 등 스크린 안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AI는 물리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피규어 AI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피지컬 AI의 전형입니다. 이들은 미리 입력된 코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줘 라는 말을 알아듣고 눈앞의 사과를 인식하고 팔을 뻗어 집어내는 복잡한 판단과 제어 과정을 수행합니다. 지능과 신체를 넣는 것,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될 것이며, 이번 강의는 바로 그 피지컬 AI를 직접 내 손으로 구현해보는 시작점이 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사실 로봇공학은 매우 방대합니다. 로봇 기구학, 다이나믹스, 제어 이론, 통신, 비전, 인공지능, 관제, UI 등 하나의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로봇 분야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분야가 나에게 맞는지, 무엇이 앞으로 유망할 것인지, 어떤 것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고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전공 서적을 살펴보고 강의를 듣다 보면 등장하는 수많은 수식을 비롯한 이론 지식에 처음 가졌던 열정을 쉽게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봇 개발에 대해 배우고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기까지 장벽이 되는 수많은 이론 지식들 중 상당 부분은 알아두면 좋지만 지금 당장 실무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핵심 지식만 선별적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지식만을 선별적으로 익히고 개념들을 익혔다면 이론적으로 더 깊게 파내려가기 이전에 반드시 지식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익힌 핵심 이론과 기술이 실전 프로젝트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경험하며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망치나 목 같은 공구의 원리와 사용법을 아무리 듣고 익히고 외워도 한번 휘둘러 보는 것만 못한 것과 같죠. 운동 에너지와 관성, 그리고 충격량과 압력의 집중과 같이 망치로 못을 박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연습 몇 번만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필요할 때 망치와 못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활용해서 집짓기나 가구 만들기 등 더 고난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경험과 이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 맞는 단계별 학습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1단계 강의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만 골라 전체 로봇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 핵심을 잡아 숲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번에 준비한 2, 3단계 통합 강의는 스팟플러스 ATS라는 명확한 타겟을 정해두고 이것을 구현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만 골라서 적재적소에 학습하며 숲 안의 나무들을 풍성하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들은 현업에서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기술들의 총집합이 될 것입니다. 파편화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을 바닥부터 끝까지 만들어보는 경험. 이것이 여러분을 가장 빠르게 진짜 로봇 개발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 스팟플러스 ATS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로봇계 스팟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어떤 지형이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을 담당하죠. 다음으로는 임무 모듈 ATS는 스팟의 등 위에 올라가는 임무 모듈입니다. 카메라와 이축 짐벌이 탑재되어 주변을 인지하고 타겟을 추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이 둘을 결합하여 단순히 원격 제어되는 로봇이 아니라 운용자와 자연어로 소통하며 스스로 의도와 문맥을 파악해 알아서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수행할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먼저 시스템의 내부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은 스팟플러스 ATS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체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크게 입력, 인지, 판단, 제어, 그리고 출력이라는 5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시작된 정보가 각 단계를 거치며
어떻게 가공되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로봇의 움직임으로 변환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력 단계입니다.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명령입니다. 이는 트럭을 찾아서 추적해 지도의 모든 구역을 정찰해줘 와 같은 자연어 형태의 텍스트를 통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스팟 플러스 ATS 시스템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임무를 유지 및 변경하기 위해 운용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운용자는 로봇의 보고 정보를 받아 피드백을 통해 임무를 재계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센서 데이터입니다. 로봇에 장착된 RGBD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를 통해 시각 및 거리 정보를 수집하고 IMU와 오도메트리를 통해 로봇의 현재 자세와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옵니다. 다음은 인지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입력된 원시 데이터를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비전 AI 모듈은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여 전방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동시에 슬랩 모듈은 라이다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주변 환경의 지도를 작성하고 그 안에서 로봇의 현재 위치를 정밀하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컨텍스트 빌더입니다. 이 모듈은 인식된 객체 정보, 로봇의 위치, 배터리 상태 등 산재된 센서 데이터를 종합하여 거대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형태의 텍스트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판단 단계, 즉 시스템2 영역입니다. 앞서 변환된 상황 정보와 사용자의 명령이 이곳으로 전달됩니다. LLM 플래너는 사전에 정의된 시스템 프롬프트와 행동 규칙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합니다. 트럭을 추적하라는 추상적인 명령을 로봇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으로 만들기 위해 LLM은 이를 이동, 스캔, 추적과 같은 단위 작업으로 분해하고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이슨 포맷의 고수준 계획을 생성하여 하위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네 번째는 제어 단계, 즉 시스템 1 영역입니다. 시스템 2가 생성한 계획을 실제 로봇 동작으로 변환하는 실행 단계입니다. 태스크 실행기는 전달받은 제이슨 계획을 순차적으로 해석하여 적절한 단위 액션을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이 필요하면 내비게이션 모듈을, 추적이 필요하면 비전 기반의 제어 모듈을 작동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스팟 폴리시 블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스팟 로봇 내부에 탑재된 기본 제어기를 의미하며 상위 레벨에서 이동 명령을 내리면 로봇이 균형을 잡고 보행하는 구체적인 물리 제어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단계입니다. 모든 연산과 제어 신호가 최종적인 물리적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스팟 로코모션을 통해 로봇 본체가 실제로 이동하고 ATS 짐벌이 회전하며 카메라와 센서의 시야를 목표물로 지향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스팟 플러스 ATS 시스템은 사용자의 자연어 명령과 센서 데이터를 입력받아 인지 및 판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제어 명령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물리적인 로봇과 센서 모듈을 구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의 각 구성 요소를 하나씩 직접 코드로 구현해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셨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시스템 구조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블록 다이어그램은 논리적으로 크게 두 개의 계층, 즉 시스템2와 시스템1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단위 액션입니다. 이 개념은 이번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므로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시스템을 굳이 두 개로 나누었을까요? 최근에 피지컬 AI는 생각하는 능력과 움직이는 능력을 분리해서 설계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시스템2는 추론과 계획을 담당하는 상위 계층입니다. 여기에는 거대 언어 모델이 위치합니다. 사용자의 불명확한 명령을 듣고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지금 트럭을 찾으려면 A 지점으로 가서 스캔을 해야겠구나 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똑똑하지만 연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실시간 제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스템1은 실행과 반사신경을 담당하는 하위 계층입니다. 사실 최근에 VLA 연구를 비롯한 최신 연구들에서는 이 실행부에도 디퓨전 트랜스포머나 액션 청킹과 같은 학습 기반의 거대 모델을 사용하여 로봇의 동작을 생성해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로스2 기반의 결정론적 알고리즘과 단위 액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이미 검증된 로봇 제조사의 제어기나 내비게이션 스택을 활용하여 실행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즉, 시스템2가 내린 고수준의 계획을 시스템1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만드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즉, 시스템2가 똑똑하게 계획을 짜면 시스템1은 그 계획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실행한다. 이것이 우리 시스템의 대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위 액션이란 무엇일까요? LLM은 시를 쓸 수도 있고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로봇은 그런 추상적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로봇은 정확한 함수와 좌표값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약속된 언어, 단위 액션을 정의했습니다. 단위 액션이란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 단위를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다음 5가지 핵심 액션을 구현할 것입니다. 첫 번째, move to, 특정 좌표로 이동하는 기능.
두 번째, 스캔. 제자리에서 몸을 돌려 주변을 탐색하는 기능. 세 번째, 트랙. 발견된 대상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기능. 네 번째, 리포트 앤 웨이트. 현재 상황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운용자 피드백 대기. 마지막 다섯 번째, 리턴 투 홈. 임무를 마치고 홈으로 복귀. 시스템2의 역할은 사용자의 복잡한 명령을 이 5가지 블록의 조합으로 조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측으로 이동해서 사람을 찾으면 추적해줘 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시스템2는 이를 move to, scan, 트랙이라는 순서로 조립해서 시스템1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시스템1은 이 순서대로 각 기능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 LLM의 높은 지능과 로봇 제어의 정밀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는 바로 이 시스템2와 시스템1, 그리고 단위 액션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앞서 설명한 설계도를 이용해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재료와 도구를 사용할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만들 스팟 플러스 ATS 시스템은 현재 로봇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또 가장 주목받는 핵심 기술들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5가지 핵심 기술 스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아이작심입니다. 피지컬 AI를 개발할 때 가장 큰 장벽은 현실의 로봇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스팟 로봇은 매우 고가이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다가 고장이 날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작심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3D 오브젝트를 렌더링하는 툴이 아니고 실제 물리 법칙이 적용된 가상 공간, 즉 디지털 트윈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가상의 스팟과 ATS를 불러오고 현실과 유사한 중력과 마찰력 속에서 로봇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스2입니다. 시스템의 각 모듈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미들웨어입니다. 앞서 보셨던 입력, 인지, 판단, 제어의 각 블록은 사실 서로 다른 언어와 주기로 작동하는 독립된 프로그램들입니다. 로스2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경망 역할을 합니다. 센서 데이터가 제어기로 가고 제어 신호가 모터로 가는 모든 데이터의 흐름이 로스2라는 미들웨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현대 로봇 소프트웨어의 표준인 로스2의 통신 구조를 익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슬램과 내부2입니다.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2가지 핵심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과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슬램 기술을 사용합니다. 로봇이 낯선 공간에 놓였을 때 라이다 센서로 주변을 훑으며 실시간으로 지도를 그려나가고 동시에 그 지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눈을 감고 방을 더듬으며 머릿속에 구조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가 준비되면 그 다음은 내부2가 나설 차례입니다. 로봇에게 A 지점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내부2는 단순히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벽이나 움직이는 장애물을 피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최적의 경로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로스2 생태계의 표준 자율 주행 스택인 이 두 기술을 결합하여 시스템1의 빈틈없는 이동 기능을 구현하고 우리 로봇의 물리적 특성에 맞게 정밀하게 튜닝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욜로입니다. 로봇의 눈을 담당하는 객체 인식 모델입니다.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에서 어디에 사람이 있고 어디에 트럭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욜로는 가벼우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로봇에 탑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활용하여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특정 대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각 지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LM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시스템2, 즉 두뇌를 담당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오픈AI의 GPT 모델을 API로 연동하여 로봇의 추론 엔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단순히 챗봇처럼 대화하는 것을 넘어 로봇이 처한 상황을 텍스트로 이해하고 복잡한 임무를 논리적인 순서로 계획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로 출력하게 만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다루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작심이라는 가상세계 위에서 로스2라는 미들웨어로 시스템을 연동하고 슬램과 내비게이션 기술을 이용해 실내 환경에서 지도를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며 경로를 생성하고 로봇계를 걷게 합니다. 또 욜로로 보게 하며 최종적으로 LLM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완성된 피지컬 AI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성하는 모든 코드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으실 때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뮬레이터를 켜두고 제공되는 예제 코드를 실행해보고 로봇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봇 개발은 예상치 못한 오류와의 싸움입니다. 코드가 틀렸을 때 의존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발 환경의 차이점 등등으로 발생하는 에러 로그를 직접 마주하고 해결해보는 과정 자체가 진짜 공부입니다. 다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코드 한 줄 한 줄의 문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지금 비전 AI가 찾은 객체 정보가
로스트 토픽을 타고 시스템2로 넘어가서 거기서 제이슨 계획이 만들어져서 다시 시스템1으로 내려오는구나 라는 전체 아키텍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만 이해한다면 코드는 언제든 다시 찾아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프로젝트의 확장성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기획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 번 따라하고 버려지는 일회성 예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모듈화된 레고 블록처럼 설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을 사용했지만 여러분은 이 로봇계 대신 바퀴 달린 모바일 로봇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로스트 표준을 따랐기 때문에 코드 수정은 최소화됩니다. 또한 지금은 로봇 한 대를 제어하지만 시스템2의 구조를 조금만 변경하면 여러 대의 로봇에게 동시에 명령을 내리는 다중 로봇 관제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동, 추적 같은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단위 액션 외에 배달이나 순찰 같은 새로운 액션 블록을 추가하여 더 복잡한 미션을 수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예시들처럼 이 강의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여러분만의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 템플릿으로 활용하고 여기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블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새로운 블록을 더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기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어떤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강의는 단순히 기능을 나열하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의 피지컬 AI, 로봇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입니다. 논문을 읽거나 이론과 구조를 이해하는 단계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이걸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경험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작 심 기반 시뮬레이션, 로스트 기반의 시스템 설계, LLM과 로봇 제어를 연결하는 구조를 스팟 플러스 ATS라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전부 녹여냈습니다. 영상 아래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번에 오픈한 2, 3단계 통합 강의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로봇 개발자로 레벨업이 필요하신 분, 또 스스로 개발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목차나 강의 구성을 한번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오픈 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